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조현병, 악마, 빙의 증상, 여자친구의 병. 시청 전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할게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살면서 무서운 일을 겪은 거라곤 가위 눌려서 헛것을 본 게 전부거든요. 평생을 절대 귀신 같은 건 없다고 믿고 살았고요. 종교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다니는 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번 일도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거나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혹시라는 생각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현재 저한테는 동거를 하면서 3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에 한번 실패했고 나이가 꽤 있는 편이어서 여자친구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평소에는 저의 이런 과거들을 모두 다 이해해주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조용하고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정말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언제나 즐거운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서로 다투기만 하면 사람이 정말 황당할 정도로 돌변을 한다는 점. 욕은 기본이고 벽을 친다든지 새벽에 비명까지 질렀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본인은 중간중간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었죠. 제가 너무 황당해서 또 기억 못할까봐 그걸 녹음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녹음기만 켜면 정말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면서 다시 차분하게 싸우더라고요. 저는 그냥 화를 못 참는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달라 보일 때가 있다는 점. 그냥 얼굴 자체가 달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얼굴만 달라 보이면 괜찮은데 혼잣말을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으면서 뭔가 못 참겠다는 듯이 비웃음 같은 걸 내비칠 때도 있었죠. 그 비웃음은 얼굴을 실룩실룩거리는 웃음이었어요. 나오려는 비웃음을 참으려는데 차마 못 참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라 가끔 섬뜩할 때가 있었죠. 또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점은 가끔씩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탐욕적으로 변한다는 점. 식탐, 성욕, 물욕.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정말 가끔씩 말도 안 될 정도로 음식을 먹고 이상할 정도로 사소한 물건들을 계속 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여자친구도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평소에 저랑 지내는 모습만 보고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회사 사람들과 너무 못 지내는 거예요. 그냥 못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이상한 점들이 모두 그냥 여자친구가 가진 특이한 점들이라고만 생각했죠. 평소에는 너무나도 착하고 좋은 여자친구고 저랑은 너무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 여자친구의 언니분께서 저희 회사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카이스트를 나오실 정도로 수제셨던 분인데 제가 회사를 시작한다니까 동생과 저를 돕겠다고 온라인으로 가끔씩 일을 봐주고 계시다가 최근에 일이 좀 많아져서 저희 회사에 본격적으로 출퇴근을 하시게 된 거죠. 처음 만난 분도 아니고 저에게 선물 같은 것도 자주 보내주셔서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출근하신 첫날 제게 따로 와서는 제 덕분에 동생이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겪어봤겠지만 동생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랑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다고 해주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여친의 그 이상한 점들은 그냥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면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잘 돌봐주고 기회가 될 때 같이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언니를 정말 많이 싫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다들 보는 앞에서 언니에게 소리를 치고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죠. 정말 그날은 회사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수습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회사에 나오면 안 되겠다고 말을 했고, 그 일로 지난주 토요일 저랑 여자친구는 또 엄청나게 싸우게 됐죠. 역시나 물건들을 내던지고 비명을 질렀고, 이번에는 자살 소동까지 벌이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는 테라스에 나가 새벽 3시까지 혼자 담요만 덮은 채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새벽은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했지만 그 행동도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오늘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진짜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친구 언니에게 잠시 대화 좀 하자고 말씀드리고 근처 커피숍에서 둘이 만났죠.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주러 오셨다가 일이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언니께서는 조용히 이야기만 듣고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오랜 시간 생각을 하시더니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 놀라지 말라고 답하시더라고요. 언니께서는 저와는 다르게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이신데 처음에는 집 안에서 언니만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제 여자친구는 언제나 조용하고 말 잘 듣는 너무나도 착한 동생이었고, 동생과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잘 지냈었다고 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분노 조절 장애 환자 마냥 집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가족을 향해 살해 협박도 하고 물건들을 다 깨부시면서 전형적인 정신병 환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평소에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착한 동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저에게 보였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았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도 엄청난 반항에 쉽지 않았다고 했고, 기분만 거슬리지 않으면 평소에는 잘 지냈기 때문에 뭐 괜찮아지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엄마에게 살해 협박을 하듯이 욕을 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다고 했죠. 언니는 다급한 마음에 뛰어가서 동생의 양 손을 잡고 동생을 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문을 외쳤다고 해요. 가족들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혼자서 동생 손을 맞잡고 동생이 차분해지기만을 바란 마음으로 기도문만 몇 분을 외쳤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언니께서 했던 말씀은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여자친구의 양 눈이 위쪽 방향으로 찢어지고 뱀처럼 혀가 낼름거리기 시작하며 괴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언니에게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너무 놀라서 기도문을 멈추고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했고, 그 모든 걸 온 가족이 지켜봤다고 해요. 부모님께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께서는 바로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 동생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했죠. 집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외우기 시작했을 때는 아까와는 다른 목소리로 욕을 했고
그 목소리를 또 다시 가족들이 전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그 길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온 가족이 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매달렸었다고 해요. 여친이 저에게 과거 교회에서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한다고 말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교회 싫다는 말에 항상 동조를 해줬었거든요. 귀신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 경험도 착각일 거라고 말했었고요. 하지만 치료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동생은 그 이후로 가족들을 싫어하게 됐고 따로 혼자 나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그냥 놔두면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동생을 계속 만나려면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에게 교회를 나와라 혹은 귀신은 존재한다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경고였죠. 자신의 동생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가족들도 실패한 치료를 저보고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동생이 저랑 있으면 괜찮을 줄 알고 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저의 회사까지 와서 일을 직접 도와주고 있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동생을 만날 거라면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었죠. 이게 어제 낮에 했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황당했던 건 저의 반응이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들렸거든요. 최소한 제가 겪었던 일들과 이상한 상황 등이 오히려 한 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와서 귀신병, 악령, 성령, 빙의, 조현병, 해리 증후군, 정말 모든 걸 다 찾아봤죠. 해리 증후군 같다는 생각도 들다가도 여자친구가 저에게 보이는 이상한 모습들이 귀신병과 증세가 너무 닮아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교 관련 물건들을 유난히 싫어하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가끔 이해 안 되는 악취가 날 때라든지 비정상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모습이라든지 가끔씩 달라 보이는 얼굴이라든지 단순 해리 증후군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까지 전부 떠올라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생을 귀신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친언니가 저에게 전해준 증언과 저를 많이 챙겨주시던 분께서 제가 겪을 걸 듣자마자 계속 만날 거면 각오를 하고 있으라고 말하시는 것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귀신병이라든지 빙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이번 주에 부모님께서 다니는 절에 다녀올 생각이고요. 가서 스님께 꼭 한번 물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스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을 따라볼 생각입니다. 마음속이 복잡하네요. 하소연이 길었습니다. 정말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끝난 이야기였고요.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